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김민지님 꺼야 되겠지? 잠깐. 예, 바이언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 어머니들이 보내주셨던 설문지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원감 선생님이랑 이제 토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원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송파동에 있는 레미안 파인탑 어린이집 원감 손유진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목소리부터 너무 어린이집 원감 선생님 다우시지, 그쵸? 어머니들 제가 설문지 이렇게 받아봤더니 제가 애들 키우면서 궁금했던 거 다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님, 원감 선생님께서 아주 그냥 명쾌하게 해답을 딱 내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집이 너무 예뻐요. 네. 원감 선생님이 여기 지어질 때부터 계속 같이 계셨던 거예요? 네, 2012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이제 6년 차예요, 저희가. 아, 그러면은 거의 원감 선생님 보고 여기 어린이집 보내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상담은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어머님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상담이더라고요. 저도 네, 해보니까 맞아요. 왜 어린이집 보내면서 기분 좋은 어머니도 계시지만 화난 어머니들도 계시고 속상한 어머니들도 계시고 저 상담할 때 막 우는 어머니도 계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마음이 너무 여리셔가지고는 우리 애가 이렇게 울면 같이 우시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어머니들도 상담해 주시고 이러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질문이 대부분 언제 보내면 좋은지 아니면은 낮잠은 정말 애들이 자고 오는 게 맞는지 스스로 자는 게 맞는지 김치는 먹는지 맞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친구랑 싸웠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고요. 네. 그 다음에 CCTV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고민이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어린이집을 보내는 적정한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언제 보내면 좋을까요? 언제 보내면 좋을지는 사실 이건 엄마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보내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도 지금 이제 135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내년 3월에 11개월 되면 보낼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6개월부터 12개월 그 분리불안 가장 심할 때 제외하고는 어머님들께서 너무 집에서 힘들다 아니면 아이가 심심해한다 그럴 때는 어린이집에 가서 차라리 친구들과 놀고 선생님과 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랑만 있으면서 사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큰 사랑이지만 가끔 아이들이 이제 심심해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이를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방치하고 있다던가 사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쵸. 너무 힘들다. 내가 거의 방치예요. 쟤 때문에 너무 짜증나는데 왜 또 울어? 맞아. 쟤 왜 안 자고 왜 저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차라리 조금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도 그건 것 같아. 아이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행복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아이가 행복한 거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이를 내가 계속 끼고 있는다 그래서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양육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러면 저는 되기 전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원감이 네. 예쁘다고 지금 난리 붓기가 아직 안 빠지고 빠지겠죠? 목소리도 너무 좋다고. 네. 저 5년째 붓기 빼고 있어요. 지금 많이들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네. 진짜. 진짜 양육은 정말 양이 아니니까 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한 거고 또 저희 선생님들 교육할 때도 선생님들한테 항상 저희 어린이집의 모토가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행복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행복한 어린이집이 저희 어린이집 모토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엄마가 힘들다 싶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을 믿고 맡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명쾌한 대답이시네요. 엄마가 힘들 때 보내라. 내가 케어가 잘 안 되면 보내라. 그러니까 이게 뭐 기간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런 엄마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애를 키우면서 그 아이랑 문화센터 다니고 그 아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내가 얘를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은 뭐 6살 될 때까지도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육아가 너무 힘들고 지금 둘째가 생겼어. 그럼 얘 때문에 또 큰애한테 많이 못 해주시잖아요. 그때는 엄마랑 좀 떨어져서 이 아이가 놀이를 다른 곳에서 충족시키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전염성 질병 있잖아요. 네네. 구내염, 수족구 네. 뭐 이런 것들. 그때 원예 대처 방법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께 알림, 그 다음에 일주일간 뭐 쉬는 거, 가정보육, 네네. 그다음 증명서 발급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에 이제 구내염이나 수족구 같은 게 발병되었을 때, 특히 수족구나 수두 이렇게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병이 되면 바로 어머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반 친구들 엄마들한테 먼저 이제 연락을 개인적으로 다 드려요. 지금 우리 반에 누구가 이런 수족구에 걸렸는데 좀 집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는 한번 봐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통신문이나 문자 같은 걸로 전체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족구 걸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이제 그 친구도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쉬는데 일주일 계속 집에 안 계시잖아. 2, 3일 지나면 다 어디 가 있더만. 뽀로로 파크 가 있더만. 이게 근데 바로 나오는 증상인가요? 근데 이렇게 그쵸. 입안에만 생기는 거는 잘 몰라. 근데 수족구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잠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발병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해도 이미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아주 어린 친구들 3세, 4세 같은 경우 친구들은 많이 이렇게 전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돌면은 맞아요. 선생님들도 딱 수족구 걸렸다 그러면은 전부 다 물 세척하고 알코올 세척하거든요, 장난감들. 그런데도 네, 맞아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전염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 야외 활동이 없는 0에서 1세는 어떻게 케어하시냐고 물으시는데요? 그런데 원래 어린이집은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이제 옛날 타가소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제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하는 곳이잖아요. 보호와 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표준 보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4살 친구들까지는 표준 보육 과정을 하고 이제 5세, 7세는 누리교육 과정을 유치원이랑 똑같이 하는데 이제 바깥 활동이 없는 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0세 친구들도 1세 친구들도 30분씩은 바깥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광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모차 끌고 나가서 선생님이 안고 나가고? 네, 이제 원장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친구들 나가서 잠깐이라도 일광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미세먼지도 너무 예민하고 폭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바깥 활동을 못하는 날이 더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도 보니까 폭염이나 황사 이럴 때는 그 원으로 연락이 온대, 나라에서. 맞아요. 나가지 말라고 네네.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다 한 번씩 매일 나갔다 오려고 노력을 그 하시더라고요. 사실 선생님들도 나가서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다 풀고 와야지 편해. 네,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맞아. 이렇게 낮잠도 잘 자고. 네, 낮잠도 잘 자고 아이들도 좀 정적으로 또 놀이하고 하기 때문에 바깥 활동은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점점 들을수록 내가 왜 우리 막내를 3살 때 보냈을까? 되게 지나고 보낼걸. 나 그런 거 다 못해줬는데 후회가 되네요. 여기 질문이 하나 왔는데 네. 갓난 아이들은 뭐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 갓난 아기들도 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 같은 데를 만져주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엉덩이 마사지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따르릉 따르릉 껴가세요 자전거를 태워준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장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하는 그 다 만영세 선생님, 만일세 선생님이 다 매년 교육을 다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이시니까 그냥 놀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뭔가 하나라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생각에 그냥 영세 같으면 그냥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사실 난 그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먹어도 칭찬받고 잘 싸도 칭찬받는 시기가 딱 그때니까. 맞아. 똥 싸고 칭찬받는 거 그쵸.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없으니까. 그것만 해도 맞아, 선생님이 똥 싸면 왜 또 쌌어 이게 아니라 똥을 쌌구나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니까. 맞아. 똥 안 싸고 네. 얼마나 불안한데. 똥 안 싸고 가면 진짜 선생님들이 애 아플까봐 너무 불안해요. 5번. 4번. 기저귀 떼는 시기. 기저귀 떼는 시기 같은 경우는 요즘 어머님들이 기저귀 빨리 떼는 거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만 네, 그래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 그 시기가 있고 보통 이제 저는 어린이집에서 4살 친구들도 기저귀 많이 떼거든요. 3살, 4살 때 제일 많이 떼는데 아이들이 이제 쉬하는 그 시기가 기저귀가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쉬가 안 묻는다. 그럼 쉬를 이제 소변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보통 하고 이제 또 아이들이 쉬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표정으로 나타낼 때 그때 이제 집이랑 딱 하면은 일주일 만에 끝나거든요 보통. 선생님이랑 집이랑 잘 연계해서 하면은 일주일 만에 끝날 건데 미리 굳이 막 하면은 그게 하다가 못하다가 하다 못하다가 한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잘 상담하셔가지고 딱 일주일 만에 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TV 봤는데 신동엽이 자기 아기가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똥을 쌀 때 그때 울 뻔했다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그게. 맞아. 그니까. 네. 우리 막내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한 번만에 기저귀를 떼고 지금까지 절대 이불에 쓰지를 않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예쁜 거야. 오빠들은 내 실수하고 막 빠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딸이라서 그런지 얘는 진짜 어린이집에서 일주일 만에 떼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제 잘 떼주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 딱 민감한 시기에 그냥 한 번에 딱 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불장난 해가지고 많이 쌌다. 아,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공갈 쪽쪽이 있잖아요. 네. 그 쪽쪽이는 어떻게 떼야 되냐? 아, 그 공갈 쪽쪽 몇 살 친구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는 공갈 쪽쪽이 못 떼고 온 친구들은 사실 없었어요.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살부터 하다 보니까. 근데 손 빠는 친구들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을 때 칭찬해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걸 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칭찬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낮잠 안 자는 아이 재우는 법. 아까도 이게 이거 나왔었는데. 이게 우리 아까 이거 얘기했나? 우리 리허설 때 얘기했던 거다. 아까 여기 나왔었구나. 댓글에 이거 사실은 무수한 소문이 있잖아요. 약을 먹여 재운다든지 안 자는데 잔다. 저기 재우려고 똑같은 약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안 자는 아이는 뭐 겁을 준다든지 막 이런 엄마들 사이에 무수한 소문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뭐 약간 옛날에 또 뭐가 나왔던 것 같아 TV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재우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우선은 저희 선생님들도 낮잠 안 자는, 집에서 낮잠 안 자는데 어린이집 가면 낮잠 자고 오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인데도. 자식인데도 근데 어린이집에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낮잠 기운이라는 게. 하품하면 전체적으로 맞아요. 하품하면 다 전염돼서 하듯이. 그리고 이제 오전에 워낙에 이제 바깥놀이도 하고 일광욕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누가 하나 이제 잠들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나 절대 안 잘 거예요. 선생님 나 안 잘 거예요. 나 이불 깔지 마세요 하는 친구들도 맞아, 있어요. 맞아. 근데 그래도 저는 아이들은 30분은 좀 휴식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게 휴식을 안 하면은 아이들이 오후에 싸움이 훨씬 많아지고 다툼도 많아지고 예민해지니까. 왜냐면 못 쉬니까. 못 쉬니까. 자기 안 쉬고 싶어서 못 쉬지만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 조금만 이래도 갈등이 생기고 그치, 맞아요. 또 몽롱하니까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래서 어른하고 똑같은 거야. 네, 어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잠 못 자면 짜증 나듯이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1시간 점심시간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완전 짜증나.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30분, 적어도 30분은 조금 누워서 쉬던지 아니면 앉아서 쉬던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 싫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재워요. 그냥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누워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옆에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좀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반 한 명, 선생님 반 한 명 해가지고 같이 밖에서 좀 퍼즐 놀이를 한다든지
또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깨니까 좀 퍼즐 놀이를 한다든지 책을 읽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재우진 않아요, 절대. 왜냐면 억지로 재우는 거 선생님도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 저희도 두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가끔 한 번씩 잠 안 자고 선생님 그냥 책 봤다고 하는 날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억지로 재우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 먹으면 그 시간에 보시다가 못 깨어난 아이들이 약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난리 났어? 진짜 약 먹이시냐면서. 절대 네 아니에요. 그냥 절대 약 먹이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낮잠의 기운이 있어요, 살짝. 근데 낮잠 재우고요 선생님들이 일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일이 안 끝나요. 알림장도 쓰고 그치, 맞아. 그런 거 해야 홈페이지도 돼. 올리고 해야 네, 되니까. 맞아요. 알림장 홈페이지 이름 없어지면 참 좋은데. 자, 그럼 혼합반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5세에서 6세 혼합반의 장단점에 관한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혼합반 하는 데가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 가다 보면은 혼합반 하는 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이 선생님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충족이 안 되면은 운영이 또 안 되니까 혼합반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혼합반도 저는 단점보단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요즘에 거의 한 자녀잖아요. 그쵸. 집에서 형, 누나, 동생 개념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미래 사회를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게 사회성이고 맞아. 리더십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리더십.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합반에서 충분히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 입장에서는 동생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동생 입장에서는 형한테 배우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혼합반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을 서로 케어해주다 보니까 갈등 상황이 좀 덜 생겨요. 같은 또래들이 있는 데보다는. 근데 알아요? 얘네들이 이제 서열이. 그럼요. 당연히 알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자애들은 언니를 좋아하거든. 네. 그래서 언니 자기가 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언니를 알고 있다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이게 뒤후각인 거야. 그래야 돼. 내가 그래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 종일반을 할 때 그 언니랑 친해져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언니가 나에게 아는 척을 해주는 게 뒤로 이러니까. 그거를 우리 막내도 굉장히 큰 어깨 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는 사실은 혼합반은 그렇지만 5세, 6세는 5세, 6세 가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다. 이제 애기들이 그거를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아, 든든하잖아. 애기들이 되게 든든해.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언니가 자기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거 우리 가온이는 굉장한 자기의 후광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집사님 그 가온이가요 그때 뭐 울었어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 언니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여자애들은. 그래서 혼합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시기 때 혼합반 하는 건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여기는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고요. 아이들이 이제 재밌어하고 그걸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 6개월부터 15개월 사이 아이가 사실 제일 힘들고 그 친구들은 뭐 한 달, 두 달. 왜냐면 엄마랑 분리불안을 느끼니까. 그렇고 이제 뭐 그 15개월 이상부터는 조금 한 달 정도를 적응 기간으로 잡는데 저도 제가 2009년부터 이제 일을 했는데 적응 못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적응 다 했고 적응 다 잘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인데 이제 어머님들 이제 일하시다 보면은 이 적응 기간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첫째 날은 엄마랑 같이 어린이집에 와서 1시간 정도만 둘러보고 가고 그 일주일은 뭐 선생님이랑 잠깐 뭐 인사해보고. 왜냐면은 또 선생님이 섣불리 다가오면 되게 싫어요 애들이. 맞아. 뭐야? 이 선생님 뭐야? 왜 아직까지 나한테 싫어해. 왜 나한테 나한테 왜 그러나? 나랑 엄마를 떼어놓으려고 그러나? 이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일주일은 그냥 엄마가 와서 맞아요. 왜냐면 엄마들이 되게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 왜 저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관심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아이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 2주 차에는 엄마가 살짝 저 멀리서 떨어져 있고 선생님이랑 또 놀이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3주를 그렇게 잡는데 이제 일을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적어도 3일만 연차를 내달라. 3일만이라도 연차를 내달라고 하고 저는 안 되는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시라 그랬어요. 원장님 진짜 엄마가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
적응하는 거 힘들어하는, 어. 왜냐면은 금요일날 막 웃으면서 선생님 안녕 하고 가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월요일. 그래, 맞아. 월요일에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잠깐 나오라고 해서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어. 그래도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서 1년을 편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3일이라도 단 먼저 3일이라도 원장 연차를 선생님이 내서 본인의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반납을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만큼 월요일이 무서운 거죠. 월요일이 얼마나 무섭길래. 울면서 올까봐. 그러니까 적어도 대단하시네요. 3일이라도 연차를 내서 아이랑 어린이집에서 좀 놀이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이가 조금 덜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엄마랑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더 좀 선생님을 믿는 게 있어요. 그쵸. 엄마가 선생님이랑만 얘기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아 엄마가 선생님을 믿는구나 하면 아이도 선생님을 믿거든요. 근데 막 엄마가 불안해하고 막 안쓰러워하고 맞아, 이러면 맞아. 아이가 적응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 공포의 월요일. 아니 직장인 나는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출근해. 이제 그거를 떠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 헤어질 때 막 그 신발장 앞에서 아이와 엄마가 심파극을 찍는 거야. 우리 아가 사랑해. 엄마 너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막 30분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뭐지? 떼놓을 때는 단호하게 딱 맞아. 떼놔야 돼. 그래서 모든 걸 선생님한테 딱 맡겨버려야 되는데 갔다 오면 엄마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원 거부하는 아이 어린이집 잘 등원시키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면 전수해주세요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단호함이에요. 것처럼 단호함. 단호하게 현관에선 단호하게 대신에 집에서 충분히 집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보내시는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집에서 충분히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오늘도 어린이집에 가면 어떤 재미난 일들이 있을까 기대를 시켜준 다음에 어린이집 현관에서는 딱 단호하게 엄마 간다 안녕 하고 맞아요. 딱 단호하게 해주셔야지 그 친구들이 더 빠르게 적응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 그거 잘해가지고 우리 막내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사랑받았어요. 엄마들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랑받았어. 너무 단호하게 떼나가지고는. 헤어짐은 쿨하게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너무 잘했게 집에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 있는 신발장에서 보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9번까지 같이 됐네, 지금 답이.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 가기 싫어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서 어린이집 가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 기간이라면 정말 조금 그래도 엄마랑 같이 손잡고라도 한번 왔다가 가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적응을 다 했는데 잘 가던 아이가 잠깐 안 가고 싶어 하고 이러면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가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해보시고 좀 몸이 안 좋으면 하루 정도는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막내 내가 얘기했지만 너무 자꾸 무섭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무섭다고 하는 거는 뭐 선생님이 소리 지르거나 친구가 때리거나 이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색칠하는 게 무섭고 점심이 맞아.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색칠하는 게 힘들고 밥 먹는 게 힘들었던 거를 무섭다라고 표현하니까 아이랑 충분한 대화가 없었으면 이거 뭐야 우리 혼낸 거 아니야? 주간에 들어갔다고? CCTV. 이거 내가 조사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충분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갈게요. 바로